어서 오시게. 밖에 바람이 참으로 차구먼. 여기 화로 앞에 앉아 몸 좀 녹이고 가시게나. 나는 전에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요괴 주막의 주모라네. 마침 쉬기 전에 이야기 하나 하려던 참이니 같이 듣고 가시겠나?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저 푸른 바다 깊은 곳에 산다는 인어에 대한 기록이라네. 믿기지 않는다고? 내 이야기가 끝나면 생각이 달라질 걸세. 자네, 혹시 바다 깊은 곳에 우리와 닮은 존재가 살고 있다는 기록을 본 적 있는가? 서양의 예쁜 공주님 이야기 말고 우리 조선의 바다에서 발견된 진짜 인어 이야기 말이야.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라 칭송받는 세종대왕 시절에도 인어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네. 세종 27년 경상도 남해의 어느 고요한 밤이었지. 한 어부가 평소처럼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물 안에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의 얼굴을 한 존재가 걸려 있었어. 기록에 따르면 놈은 배 위에서 몸을 뒤틀며 소리를 질렀다네. 그런데 그 소리가 마치 갓 태어난 아이의 비명과 똑같았다는군. 어부는 그 기괴한 울음소리에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을 느꼈지. 불길함을 느낀 어부는 그 자리에서 놈을 놓아주었어. 하지만 이 사건은 무려 왕실의 일기인 실록에까지 정식으로 보고되었지. 전설이 아니라 나라가 인정한 실제 사건이었던 셈이야. 하지만 인어가 모두 무서운 존재였던 건 아니야. 남의 거문도 사람들은 인어를 신짓기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다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나 태풍이 오기 직전 거문도 해안가 바위 위에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곤 했지. 하얀 살결에 노란 눈을 가진 그녀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바다로 뛰어들며 돌을 던졌어. 처음엔 사람들을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건 인어의 경고였다네. 곧 큰 파도가 칠 테니 바다로 나오지 말라는 신호였던 거지. 덕분에 거문도 어부들은 목숨을 건졌고 지금도 그곳 사람들은 신짓기를 바다의 신으로 모시고 있다네. 혹시 인어가 다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나? 천만에 조선의 바다에는 산의 인어도 살았다네.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 조선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저 멀리 서양에서 온 파란 눈의 이방인이 남긴 기록에 생생히 적혀 있지. 바로 제주도에 표류했던 네덜란드 사람 하멜의 이야기일세. 하멜이 고국으로 돌아가 쓴 항해 일지를 보면 그들이 제주도 근처 바다에서 기이한 생물체를 목격했다는 대목이 나온다네. 그들은 그걸 인어라고 불렀는데 놀랍게도 그 모습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달랐어. 기록에 따르면 놈은 덥수룩한 수염이 난 사내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 상반신은 인간과 같았으나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는 오리처럼 물갈퀴가 달려 있었다는구먼. 서양 사람의 눈에도 조선의 바다는 기이한 존재들로 가득 찬 미지의 세계였던 게지. 왕의 기록부터 섬마을의 전설까지 인어는 늘 우리 곁에 있었던 걸세.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픈 이야기는 따로 있지. 자, 이제 내가 들려줄 마지막 기록은 하얀 눈물을 흘리며 죽어갔던 어느 인어의 목격담이라네. 광해군 시절 강원도 흡곡현에서 있었던 일이라네. 새로 부임한 현령 김담령이 어부의 집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지. 그물에 걸려 대야 속에 갇힌 4마리의 생명체. 그들은 아이처럼 뽀얀 피부를 가졌으나 눈동자는 기괴하게 노랗고 콧날은 칼날처럼 우뚝 솟아 있었지. 어부는 놈들의 기름을 짜내려 했지만 인어들은 저항하지 않았어.
그저 무릎을 껴안고 앉아 김담영을 향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지. 그런데 말이네. 그 눈물이 우리가 아는 물이 아니라 진주처럼 하얀 눈물이었다는군. 가여움을 느낀 김담영이 그들을 바다로 돌려보내주자 인어들은 거북이처럼 유유히 깊은 바다로 사라졌다네. 그들은 정말 어디로 간 것일까? 아직도 저 깊은 동해 어딘가에 노란 눈을 반짝이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야기가 길었구먼. 밤이 깊었으니 오늘은 이만 쉬게나. 다음에도 기이한 이야기가 듣고 싶거든. 언제든 이 요괴 주막을 찾아주시게. 이야기 값을 알려달라고? 그저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겠다는 구독과 내가 들려준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는 좋아요 한 번이면 족하다네. 자, 그럼 이만 쉬시게나.